이 어서가의 몰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딕 소설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저택이라든가 황폐한 주변 환경,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어떤 도플갱어 같은 그런 그 작중 인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고딕 소설의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고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이 소설이, 단편 소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죠. 이것이 보스턴인지 아니면 필라델피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게 1900년도에 일어났는지 1800년도에 일어났는지, 물론 가을이라고 이것을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 가을도 엄밀한 의미에서 늦가을인지 초가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변의 날씨가 아주 기괴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쓰러져가는, 황폐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또한 우리는 화자가 왜 이 집에 들어가는지, 왜 어서를 만나러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로드릭이 화자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에 로드릭이 화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와달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단편 소설의 어떤 이야기 구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사건들이 전환되죠. 더욱이 이 소설은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실과 환상관이 서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레이디 마들린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로드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민한 감각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소설은 여러 가지 고딕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성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한번 이 저택에 들어간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저택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로드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모호성은 예컨대 어서라는 말이 The House of Us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띠고 있다라고 농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당연히 집이라는 뜻이죠. 어서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택을 지시하고, 또 하나는 house라는 말이 가문, 가족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한 어떤 그 어서가의 그 혈통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설의 첫 부분에 화자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묘사들이 모호하면서도 동시에 어서가 겪고 있는 어떠한 그 고통, 고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소설에 보면 마델린하고 로드릭 어서가 마지막 어서가의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후손이고, 그래서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서가라는 가문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그 어떤 그 모호함은 의도적으로 포가 단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라든가 분위기를 통해서 단일한 효과, 즉 공포라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로드릭이 그 화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must abandon life and reason altogether in some struggle with the green phantasm fear 라고 했는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삶과 그 여러 가지 이성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판타시즘,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환상과 fear, 그 고통을,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자손, 즉 로드릭 어셔하고 레이디 머델린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텔레파시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시 말해서 공포 같은 것은 결국은 로드릭하고 마델리나의 관계 속에서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더욱이 모든 소설들이 아주 우울한 방들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 앞에서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드릭이나 그 화자는 이 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그 운명에 처한 것처럼 이 저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드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저택 같은 것이 마치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창문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 화자가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로드릭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집이 로드릭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로드릭의 어떤 아주 고도로 발달한 감각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이 처음에 시작될 때 굉장히 어둡고 모호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고딕 소설의 특징들인 기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모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로드릭이 자신의 그 극도로 발달한 감각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견디지 못함으로써 일부러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모호한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이 시작되면 이 어서가의 몰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딕 소설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저택이라든가 황폐한 주변 환경,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어떤 도플갱어 같은 그런 그 작중 인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고딕 소설의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고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바로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이 소설이, 단편 소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죠. 이것이 보스턴인지 아니면 필라델피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게 1900년도에 일어났는지 1800년도에 일어났는지, 물론 가을이라고 이것을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 가을도 엄밀한 의미에서 늦가을인지 초가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변의 날씨가 아주 그 기괴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쓰러져가는, 황폐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또한 우리는 화자가 왜 이 집에 들어가는지, 왜 어서를 만나러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로드릭이 화자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에 로드릭이 화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와달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단편 소설의 어떤 이야기 구조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사건들이 전환되죠. 더욱이 이 소설은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현실과 환상관이 서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레이디 마들린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로드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예민한 감각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인물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소설은 여러 가지 고딕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성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한번 이 저택에 들어간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저택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로드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모호성은 예컨대 어서라는 말이 The House of Us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띠고 있다라고 농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당연히 집이라는 뜻이죠. 어서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택을 지시하고, 또 하나는 house라는 말이 가문, 가족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한 어떤 그 어서가의 그 혈통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소설의 첫 부분에 화자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묘사들이 모호하면서도 동시에 어서가 겪고 있는 어떠한 그 고통, 고난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비극 같은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소설에 보면
마델린하고 로드릭 어서가 마지막 어서가의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후손이고, 그래서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서가라는 가문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어떤 모호함은 의도적으로 포가 단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라든가 분위기를 통해서 단일한 효과, 즉 공포라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로드릭이 화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must abandon life and reason altogether in some struggle with the green phantasm fear 라고 했는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삶과 여러 가지 이성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은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판타시즘,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환상과 fear, 고통을,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자손, 즉 로드릭 어셔하고 레이디 머델린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텔레파시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시 말해서 공포 같은 것은 결국은 로드릭하고 마델린의 관계 속에서 더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더욱이 모든 소설들이 아주 우울한 방들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드릭이나 화자는 이 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운명에 처한 것처럼 이 저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드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저택 같은 것이 마치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창문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 화자가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로드릭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집이 로드릭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로드릭의 어떤 아주 고도로 발달한 감각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이 처음에 시작될 때 굉장히 어둡고 모호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고딕 소설의 특징들인 기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모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로드릭이 자신의 그 극도로 발달한 감각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견디지 못함으로써 일부러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모호한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설이 시작되면 로드릭은 어린 시절에 유일한 친구였고 학급 동료였던 화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급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와줄 것을 이야기를 했고 비록 수년 동안 서로 접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기꺼이 말을 몰아서 이 어서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어서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화자가 느끼는 생각은 바로 알 수 없는 어떤 그 우울함 또는 어떤 그 음침함이 사방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주변의 환경들이 전부 다 황폐해져 있고 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기 힘든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벽 사이에 금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로드릭하고 마델린 사이에 그 금이 가고 있음을 벽이 알려주고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라 그럴까 화자조차도 이 어서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집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어떤 기괴함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서가의 저택 앞에 큰 호수가 있죠. 그 호수에 비친 어서가 저택의 모습은 물론 거울과 같이 반대로 보입니다. 굉장히 검고 소름 끼치는 그런 그 곳인데 이것은 마치 그 마델린하고 로드릭의 두 사람이 그 쌍둥이처럼 서로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너무나 닮았지만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이나 이 화자는 집에 어떤 그 창문이 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이 눈과 같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여동생이 사라진 걸 보고 이제 그 누이가 탐정을 고용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누이가 사라진 그 공간, 그 저택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저택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 계단을 걸어서 언덕 위로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서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찍은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집 자체가 걸어 올라가고 있는 여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물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애초에 과도하게 화자가 집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그냥 쓸데없는 어떤 그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벽에 거의 알 수 없지만 그 금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예컨대 로드리기 어서가 자기 여동생을 자기 누이를 누이인지 여동생인지 정확히가 않지만 시스터니까 누이를 그 지하실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둘 때, 그때 이미 이 둘 사이에 금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다시피 집이 그 폭풍에 의해서 반으로 갈라지면서 쓰러지죠. 그 쓰러져서 그 앞에 있는 호수 밑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와 여기 그 눈과 같은 어떤 그 집의 창문이라든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금,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그 배경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플롯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드릭하고 머들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쌍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드릭이 머들린을 지하실에 묻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마치 로드릭하고 마들린은 같은 사람의 두 분열된 모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마치 집과 호수처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들린이
그 지하실에서 살아와서 문을 열고 로드리게에게 다가와서 쓰러져 죽죠. 그때 마치 쓰러져 죽는 모습이 뱀파이어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 피를 빨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들린하고 로드릭의 관계가 그렇게 둘 사이가 우호적인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화자가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그 집에서 뛰쳐나가죠. 그때 바깥에 있는 달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을 묘사했을 때 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lood red mo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빨갛게 물든 그런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흡혈귀가 그 희생자를 빨고 나서 남은 그 흔적,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둘 사이가 어떤 모호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하면서도 또 굉장히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또한 서로 그 증오하는 또는 서로 그 결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쥐과 그 호수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것처럼요. 집에 우리가 화자가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음침한 집에 들어갈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테페스트리가 굉장히 그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음침해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전부 다 어둡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어떤 갑옷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고딕 소설에서 흔히 보는 그런 배경들이죠. 화자가 이제 이런 그 기괴한 어서가의 저택으로 들어갔을 때 친구를 보고 놀랍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보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이 때문에 또는 그 세월 때문에 놀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자가 특히 놀란 거는 알다시피 그 로드릭 어서의 얼굴이 마치 시체와 같이 창백했고, 그리고 마치 그를 보고 있을 때 죽음이 주변에 어릿거리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어서가 마치 그 살아있는 유령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서가 이제 자기가 고통받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가 얘기했던 병은 바로 감각들이 병적으로 예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극적인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고, 옷도 부드러운 옷만 입어야 되고, 꽃 향기도 맡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눈도 밝은 빛에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소리에도 민감해서 악기도 강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만 갖고 있죠,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초감각적인 병적인 이런 예민함이 이 모든 현상의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포는 가능한 한 이 소설을 기괴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럴듯한 그런 맥락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한 이유로 이렇게 그 병을 겪는 이유로 그 예민함, 병적인 예민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레이디 마들레인이 있는데, 마들레인은 처음에 화자가 이 마들레인을 만난 거는 멀리서 그죠, 본 것이 마지막입니다. 어린 시절에 둘이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로드릭이 그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어쩌면 유일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마들렌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포는 이 마들렌을 갑작스럽게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들렌은 이 화자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자가 마들렌을 보았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로드릭은 마들렌의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들렌의 병은 그 육체가 마비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뚜렷한 감각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서가 굉장히 예민한 병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다면 마들렌은 반대로 이런 모든 감각들이 마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비처럼 서서히 걷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들렌의 모습을 보면 과연 마들렌이 애초에 살아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로드릭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인물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마들렌은 그냥 그 로드릭의 환상 속에서 나온 또 다른 인물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이 마들렌이 사라진 뒤로도 화자와
이 로드릭 어셔는 서로 책을 읽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들린에 대해서 더 이상 한마디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 화자는 계속해서 더욱더 어떤 그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서가의 몰락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현실과 예술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화자가 어서가의 저택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은 어서가의 어떤 예민한 그 감수성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출난 감각으로 특출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그 화자의 눈에 단번에 띄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출구도 보이지 않는 터널이나 또는 어떤 그 돈과 같이 생긴 그런 그림을 보고 있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그림은 마델린이 결국은 묻히는 곳 지하실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빛은 나중에 그 돌풍, 태풍이 불어서 이제 집이 갈라지는데 그것을 또 암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어서가 시를 짓는데 Haunted Palace, 즉 유령이 출몰하는 궁전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면 어떤 그 악한 것이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그 로드릭 어서라든가 그 화자가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 공포를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식물이나 곰팡이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로드릭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초감각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그 느낌을 들게 만들어 줍니다. 이 집에 간 뒤에, 얼마 뒤에 로드릭은 마들린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 마들린을 묻을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을 동안 2주일간 지하실에 보관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그 병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말라디 병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실에 그 묵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어서와 화자는 관에 이 메들린을 넣고 지하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의 공기가 너무나 짙어서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마치 그 횃불조차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짙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깊고 어두운 그 지하 실로 들어가고 단지 햇불만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축축하고 어둡고 그 기괴한 이곳에 묻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 그리고 시 속에 나타난 어떤 그 악한 것이 동시에 구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현실과 환상 사이에 그 교묘한 중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예술과 현실 사이의 중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델린을 묻고 난 뒤에 어서는 크나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